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최선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사전 청약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지역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파주 운정 3지구 거의 기대 안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GTX A 노선 역세권 3개 지역에서 공공분양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 그런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지금 GTX A 노선만 일단 들어갔다 싶으면 무조건 15원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4억대의 분양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3개 단지가 동시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호선 역세권 왕숙 2지구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주변 시세 대비 55% 수준에서 공급이 됩니다. 자, 9호선의 역세권의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이런 기회 잡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정부 우정지구를 제외하고는요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이 널려 있습니다. 뭐 성남 신촌지구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향후 부동산 전망과 상관없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공급되는 사전 청약 물량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는 거 저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죠? 아마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1차 사전 청약 경쟁률 인천 계양지구 얼마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25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가장 가치 상승 기대감이 적은 신도시 경쟁률이 25대 1 경쟁률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주변 시세 대비 45% 이하에 공급됐던 운정 3지구나 9호선 역세권을 굉장히 저렴한 기회에 얻을 수 있는 왕숙지구 모두 다 이보다 경쟁률이 낮을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사전 청약에 지원하는 분들을 위한 당첨에 도움이 되는 팁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분양 공고를 소개해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제대로 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부가 사전 청약에서 항상 실수요자의 욕을 먹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바로 소형 평수를 너무 많이 공급했다는 겁니다. 1차 사전 청약에서요 5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면적 비율이 90%나 돼요. 2차 사전 청약에서는 59제곱미터 이하 소형 면적 비율이 83%나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중형 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없던 가전제품도 많이 생겼어요. 자, 지금 김치냉장고나 건조기 같은 거 웬만한 집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가전제품도 크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탁기 같은 경우는 한 13kg 정도 내외였는데 지금은 21kg가 기본이죠. 냉장고 같은 경우도 600L, 700L 나왔는데 지금은 뭐 800L, 900L 이런 식으로 단위가 올라갔고 TV 같은 경우는 뭐 70인치, 80인치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은요 코로나 시대라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국토부 담당자들이 좀 답답해요. 1980년대에 추진했던 1기 신도시보다 트렌드를 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기회로 만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치 있는 역세권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라는 거죠. 과하게 공급된 소형 면적을 여러분들이 노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꿈만 같았던 내 집 마련을 이루실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비전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최근에 공급된 분양에서 소형 면적 경쟁률은 눈에 띄게 낮습니다. 시흥 장현 A3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을 볼게요. 전용 74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는 17대 1에서 49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전용 59제곱미터는 한 자릿수 경쟁률도 있어요. 차원이 다른 경쟁률이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 1차 사전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양주 진접 2지구 볼게요. 전용 74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는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14대 1, 64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59제곱미터는 4대 1 경쟁률이 나왔어요. 자, 인천 계양지구 A2 블록도 비슷합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277대 1 경쟁률이 나왔는데 59제곱미터는 12대 1 경쟁률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형 면적과 같이 공급된 소형 면적 경쟁률이 크게 낮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1차 사전 청약보다 이번에 공급 물량이 훨씬 많죠. 그리고 중형 면적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형 면적의 경쟁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소형 면적 싫은데 난 중형 면적 가고 싶은데, 물론 무주택자 여러분들 한 번에 내 집 마련할 때 가족들이 평생 거주할 집을 구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께 중형 면적이 아니라 소형 면적을 지금 선택해도 좋은 이유, 좀 세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 상승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산 지역에 이 편한 세상 자이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분양평수 25평, 지금 8억 5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중형 면적인 전용 74제곱미터는 얼마일까요? 9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59제곱미터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30평으로 옮겨갈 때 7천만 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10억 5천만 원이네요. 2억 정도 추가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내가 이 집 보유한 상태에서 2억 정도 대출받으면 중형 면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소득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욕심낼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아예 분양이 떨어졌다고 감안해 볼게요. 자, 이 전용 59제곱미터가 2015년에 2억 4천 수준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때 청약을 안 넣었다가 지금 74제곱미터 넣으려고 하면 얼마가 더 필요하죠? 한 6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분양 받았으면 7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때 분양을 안 받고 지금 74제곱미터를 노리려고 한다면은 이때 분양가보다 6억 8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형 면적이라도 일단 분양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은 분양할 때 선호도가 높다고요, 시세가 분양 선호도대로 따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단지의 모든 평형이 동시에 같은 흐름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33평이 더 높았다 하더라도 실제 25평이 상승률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일반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주고 옮겨 타는 건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평면의 변화입니다. 자, 전용 59제곱미터 굉장히 좁아 터질 것 같지만 과거와 다르게 25평의 수납 공간이 크게 늘어나고 방 구조가 잘 빠졌습니다. 포베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포베이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안방에 드레스룸을 넣을 수도 있고요, 팬트리도 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거주할 만 할 거예요. 자녀가 2명 있어도 전매 제한까지 버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과 파주 운정 3지구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은 장점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는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10년의 전매 제한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은 8년만 적용이 됩니다. 입주 후 5년만 거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년도 거주할 만 하고요, 5년 뒤에 옮겨 탈 때 그렇게 부담도 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침체 시기에는 소형이 강세인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불과 2012년까지만 해도 소형 전성시대라고 불렸었어요. 다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하고 소형 중심으로만 매매가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형 면적과 대형 면적이 강세라고 선호도가 높은 것은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호황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말씀드렸죠.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과 2023년부터 시작된 입주 물량 증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하락기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조치, 그에 따른 결과물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된 거예요, 초저금리가. 하지만 그것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정말 침체가 오래 지속되잖아요. 25평과 33평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부동산 침체가 올 것이 확실한 상황이에요. 소형이 그런 상황에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소형 면적 같은 경우는 환금성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갈아탈 때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0월 25일부터 본격적인 3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자, 특별 공급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하는 단지, 평형을 이제 고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발상의 전환으로 꼭 좋은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 아파트 미계약 물량 늘어난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분양주택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사전차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이 옥석 가리기에서도 절대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굳이 그런 좋은 지역은요, 소형 중형 면적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형 면적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전 청약에 지원하시기 전에 저희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오시면요, 1차 사전 청약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저희 메뉴판에서 경쟁률 커트라인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청약의 성공은요, 이제 거주 지역이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향후 공급이 늘어날 지역인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분양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분양 경쟁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GTX 역세권이나 9호선 역세권 같은 지역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 공급이 많은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앞으로 공급이 많을 지역도 공부를 하셔서 정보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청약 제도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